안녕하십니까. 동작 FM 시청자 여러분. 박일화 구청장 이제 시대를 맞이하면서 갓 100일이 지났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박일화 구청장님을 모시고 100일이 지난 그 소회와 그리고 어떻게 그동안 우리 동작구를 이끌어 가셨는지 들어보면서 편안한 시간 속에서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양사이버대학교 구혜영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구청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100일 만입니다. 예. 제가 인수위원장 마치고 청장님 정말 100일 만에 오랜만에 뵙는데요. 정말 반가운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뭐 갑자기 뭘 어떤 소식인가요? 네, 제가 듣기로는 S등급을 받았다고 하던데 아마 정부 종합평가 네. 또 상 또 받으셨던데요. 상 받은 게 한두 개가 아니어서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우리 동작구가 이제 포텐셜이 큰 것처럼 우리 동작구에 있는 공무원들도 네. 잠재력이 아주 높다는 것을 이번에 네. 구청장 되면서 아주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자부심을 느꼈고요. 우리 구청장님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살짝 살이 빠지신 것 같은데 그동안 조금 힘드셨나요? 네, 살이 많이 빠졌죠. 예, 이번에 네. 수해를 겪으면서 한 5kg, 6kg는 빠졌습니다. 네. 혹시 잠은 몇 시간 주무시는 건가요, 그러면? 잠은 뭐 통상적으로 뭐 저희 한 3-4시간. 통상적으로. 네. 정말 불철주야라는 말이 딱 맞는 구청장님이신 것 같은데요. 네, 아마 건강도 잘 챙기시면서 이제 진행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뭐 구청장 그때 이제 취임하시면서 뭐 30일, 100일 뭐 이렇게 공약 발표해 주셨는데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100% 진행된 건 아니고요. 네. 일단 저희 동작구민들한테 공약만 남발하는 그런 구청장이 아니고 바로 즉시 할 수 있는 거 취임하자마자 한 달 이내, 그 다음에 이제 또 6개월 이내 할 수 있는 거, 또 100일 이내, 1년, 2년 이렇게 로드맵을 공약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공약은 아시다시피 도전적으로 했습니다. 뭐 충분한 네. 기간을 두고 네. 어차피 할 수 있는 것만 집어넣은 게 아니라 예컨대 교통신호등 변경하고 이런 것들은 통상 한 1년 걸립니다. 왜냐하면 경찰청까지 갔다 오고 서울시까지 갔다 오고 이런 과정에서 통상 1년이 걸리는데 저는 이거를 100일 공약으로 집어넣었었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100일 안에 하기는 어려운데 어제 한 군데 이제 심의가 들어갔고 네. 하여튼 그 약속드린 사항들은 30일 이내, 뭐 60일 이내, 100일 이내 뭐 각종 약속드린 사항들은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페이스북 같은 거 자주 보고 있는데 청장님 거 페이스북을 보면 정말 현장을 많이 다니시고 또 약속한 것들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들 그런 거 보면서 정말 직원들이 너무 힘들지 않을까 뭐 이런 느낌까지 들었는데요. 직원들이 잘 이렇게 보자 하고 또 열심히 일하고 계신가요? 어떤가요? 예,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좀 따라주고 있고요. 네. 구청장뿐만 아니라 저희 동작구 공무원들의 미션이 일단 오로지 이제 주민만을 네. 보고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들을 챙겨야 되는 그런 임무이기 때문에 이건 네. 좀 힘들어도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아마 청장님께서 열심히 또 해주시니까 아마 직원들도 더 열심히 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근데 이제 취임 이후에 뭐니 해도 이제 정말 핫 이슈였죠. 정말 엄청난 비가 내려서 수해 복구 때문에 정말 힘 많이 드셨고 많이 진행됐고 또 이제 많이 지원도 받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 과정 조금 설명해 주시죠. 이게 또 좋은 기록이어야 되는데 최고 기록적인 폭우 시간당 141mm가 넘게 오는 그러한 참 엄청난 일을 직접 경험을 한 당사자였었고 또 그거를 또 복구를 하고 또 그거를 또 나중에 보상까지 마무리까지 하는 절차를 그 1년의 한 사이클을 다 하고 나니까 좀 힘들었고 더불어서 또 이 구청장이 또 정치인이구나 하는 것도 아주 제가 통감을 하게 된 그런 기회였던 것 같고 저희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도 정부에서 나오는 돈을 기다렸다가 주는 게 아니라 마침 또 추석하고 맞물려서 저희는 동작구에 있는 돈을 먼저 드리고 나중에 국비로 보충하는 이런 방식을 택했고요. 또 다른 어떤 자치구보다도 가장 빨리 우리 동작구 자체에 재난지원금을 주었습니다. 법에 남아있는 지원금은
그 정부에서 나오는 지원금, 재난지원금을 드렸고 그러한 그 법적인 테두리에서 좀 벗어날 수 있어도 정말 이 폭우 때문에 피해를 받지만 그런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한테도 지원될 수 있도록 네.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심의를 네. 거쳐서 지급을 했다는 게 의의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아마 주민들은 정말 특히 피해 입으신 분들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였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예컨대 지하 침수된 분들은 이제 200만 원을 정부에서 받고 또 저희 동작구에서 집주인한테는 세대당 50만 원, 지하에 통상 4개, 3개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50만 원씩 드리면 150만 원, 200만 원을 또 별도로 받으셨고 네. 또 저희가 또 의연 물품을 받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돈으로 네. 환산을 해서 또 70만 원씩 또 드렸고 뭐 네. 이런 등등 하면 돈은 좀 받으셨겠지만 네. 그 집안이 전체가 다 침수가 돼가지고 네. 몸만 빠져나온 상태에서 네. 그거 가지고는 택도 없어서 네. 이렇게 지원을 해드려도 이렇게 크게 통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일 네. 겁니다. 네, 네, 그렇죠. 그 아픔만큼은 이제 저희들이 다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구청에서 또 구청장님께서 직접 다니시면서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근데 1차 재난 지역에서 이제 빠지면서 또 주민들 입장들이 또 다양하게 이제 좀 약간 좀 시끌시끌한 분위기 있었거든요. 저는 저 절차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그 재난 종료일로부터 공공시설은 7일, 일반 민간시설은 10일 이내에 조사를 해가지고 조사 결과에 따라서 요건이 되면 특별재난구역을 선포하는 게 통상 예고 법에 나와 있는 규정인데 그렇죠. 이번에 이제 윤석열 정부는 일단 미리 발표를 해버렸죠. 근데 그 미리 발표를 했는데 네. 대통령이 왔다 간 지역인데 거기는 빠지고 네. 바로 옆에 있는 영등포, 관악은 포함되니까 우리 주민들이 네. 혹시 우리는 빠진 거 아닌가? 구청장이 일을 잘못한 건 아닌가? 이제 이런 이제 오해가 많으셨고 네. 많은 분들이 저희 구청에 찾아오셔가지고 뭐 구청장 물러나라 뭐 등등해서 하여튼 제가 욕을 많이 먹었는데요. 그래서 그 만나시는 분마다 그런 절차를 알려드리고 저희는 특별재난구역 선포될 수 있습니다. 구청장 믿으십시오라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좀 반신반의하셨던 것 같은데 네. 저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받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정말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네. 뭐 행안부, 국토부, 무슨 뭐 환경부 모든 산림청 모든 그 직원들이 나와 조사하는 사람들한테 네. 정말 절실하게 설명을 하고 정말 부탁을 해서 네. 하나하나 빠짐없이 하면서 네. 네. 저희가 특별재난지역 요건을 맞춰서 재난지역 선포가 될 수 있도록 된 거라고 봅니다. 네. 정말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좀 애로사항도 있으시고 또 속상하기도 하고 또 아무리 설득해도 또 주민분들이 안 받아들이고 그래서 좀 마음이 좀 아픈 그런 경험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수해도 잘 이제 해결돼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안심이고요. 청장님 정말 그 부분도 감사하고 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100일 거의 4개월째 접어드는데요. 그 사이에 이제 다양한 사업들 또 추진하시고 하셨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동작의 변화라고 하는 것, 특히 박일화형 변화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제 뭐 조직 개편도 하시고 직원 인사 이동도 하고 막 사업들 추진하면서 어떠셨어요? 그런 과정들이? 이번에 수해 복구하면서 이제 우리 구민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구청장 혼자 또 우리 공무원들만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모든 일은 이제 구민 전체 우리 동작 구민들이 합심을 해서 이걸 해야지 된다는 것을 이번에 아마 절실히 느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수해 피해를 기회로. 마찬가지로 일단 그 동작의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저희 동작구청장 혼자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저희 공무원들의 조직도 정비돼야 되고 또 제도 네. 이런 것들이 다 마련돼야 되는데 그렇게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조직도 정비하고 또 거기에 따른 이제 절차와 규정도 정비하면서 네.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한 100일 동안 열심히 해왔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아까 말씀하신 제가 우리 국민들한테 약속드렸던 동작구를 드디어 바꿔놓겠다. 네. 동작구가
강남보다 더 뛰어난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겠다. 동작구에 계시는 동작 구민들이 정말 동작구에 사시는 것 자체가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했던 약속들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고 대부분이 지금 쿠킹된 상태여서 이제부터는 이제 드라이브를 걸고 이제 앞으로 나가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네, 특히 대한민국 동작 주식회사 이제 이런 것들 설립하시면서 이제 그 드라이브의 핵심적인 그런 조직들도 마련하셨는데 좀 설명을 조금 해주시죠. 예, 동작 주식회사는 저희 동작구가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일단 하드웨어부터 건물부터 주거 시설부터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한 시설을 바꾸려면 현행 법으로 보면 이런 절차 저런 절차를 다 요건을 갖추고 또 주민들의 동의를 이끌어내려면 통상 10년, 20년, 30년 걸리는 게 기본이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이제 동작구 주식회사를 만들면서 그 안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의 전담 부서를 둬가지고 저희가 이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보면 도시 정비,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서 반드시 걸쳐야 되는 행정 절차가 있습니다. 네. 그 절차에 이행하려면 일정 요건에 맞춘 서식 서류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렇죠. 그 서류를 만드는 거는 민간이 공무원들이 원하는 법에 나와 있는 여건을 맞추는 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요건들을 우리 동작구청 공무원들은 흑석동 재개발도 하고 노량진 재개발도 그렇죠. 하고 여러 가지 재개발 하다 보니까 각각의 하나의 재개발 재건축하고 있는 조합보다는 저희 구청 공무원들이 그런 경험도 많고 또 그러한 또 그 사례도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컨설팅하고 이제 그렇죠. 지도를 할 수 있는 거죠. 재건축하면서 이루어지는 그런 모든 행정 서식 이런 것들을 저희 동작구청에 있는 공무원들은 서류가 들어오면 그때 이제 검토해서 보완을 주는 거지만 저희가 365일 언제든지 와서 물어보면 알려주고 또 잘된 샘플을 보여주고 하면서 서류를 만들어 오게 하면 그래서 우리 동작구 그 주식회사에서 서류를 보시고 먼저 그게 오케이가 되면 그거를 바로 동작구청에 서류 신청하면 허가 신청하면 바로 바이패스하는 이제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데 최고 주안점을 둔 거고 근데 저희가 이제 가장 빨리 하는 방법을 택했는데 일반적으로 동작구청 주식회사 만들려면 출신 출자에 관한 그 설립에 관한 기준에 따라서 통상 1년에서 1년 반, 2년 걸립니다. 그러다 보면 뭐 저희 임기가 4년인데 주식회사 만들다가 시간 다 갈 수 있어서 저희가 동작 구민을 위한다는 거는 그렇죠. 타당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사업이고 이건 더 이상 미뤄서는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어르신 주식회사, 행복 주식회사, 일자리 주식회사를 동작구의 주식회사로 바꿔서 전면 개정을 통해 가지고 이번에 빨리 바꿀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 일자리도 같이 하면서 이제 어르신 일자리뿐만 아니라 일자리도 이제 청년, 어르신, 그다음에 여성, 뭐 주부, 요통 약자, 장애인 모든 일자리를 한 곳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다음에 또 거기 옆에 정비사업부를 둬가지고 재개발 재건축도 같이 할 수 있고 또 동작구의 주식회사에서 또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이제 투자를 같이 도모하면서 공공섹터로서 또 공공성을 또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고 또 투자해서 투자 이익이 생기면 그거를 저희 동작구의 SOC 시설로 다시 재투자할 수 있고 아무튼 저희는 이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은 이제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신속 정확한 그런 뭐 재개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대행 센터 같은 역할을 하게 되겠군요. 주민들한테는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제 뭐 다양한 형태의 이제 구청장님 되셔서 이제 활동하시고 특히 페이스북 보니까 2023년도 주요 사업 계획 관련해서 보고도 받으시고 아이디어 사업도 그리고 예산 뭐 이런 것들 책정하고 계시던데 중요하게 이번에 2023년도에 조금 생각하고 계시는 그런 사업들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조만간에 이제 저희가 2023년도에 민선 8기가 우리 주민들은 어떤 부분이 달라지고 우리 동작구의 공무원들은 어떤 부분이 달라진다는 것을 이제 알려드릴 텐데요. 또 내년도에는 제 공약 동작이 동작이 변화할 수 있는 거에 맞춰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거는, 이게 흑석동에
재개발이 2002년도에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한 20년이 넘게 그렇죠. 걸린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20년, 30년 걸리는 게 아니라 제 임기 내에 4년 안에 지구 지정 착공부터 해가지고 입주까지 하는 그런 한 번도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졌던 일이 없었던 이러한 것들을 제가 앞으로 동작구가 지도가 바뀌는 그런 기록도 제가 하기 위해서 그렇게 샘플 지역, 네, 네. 동작갑에 동작을에 샘플 네. 타겟팅 지역을 잡아서 그걸 바로 이제 착수를 해가지고 정말 4년 안에 착공이 돼서 우리 주민이 네. 입주할 수 있는지 그거를 제가 아주 본때를 보여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본때. 좀 아주 적절한 표현이신 것 같은데요. 선거 그 캠프에 있었던 제 캐치프레이즈가 생각납니다. 동작의 가치라고 하는 표현을 했었는데요. 베스트 밸류 시티를 만드시겠다. 정말 가치 있는 동작구 만드시겠다는 그 생각이 이제 확연히 드는 그런 시간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질문하는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인수위원장이 질문하는 거니까 짜고 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까봐 제가 주민들한테도 여쭤봤습니다. 제가 구청장님을 만나는데 궁금한 거 있으면 주세요. 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몇 개를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제가 그거 여쭤봐도 될까요? 네. 첫 번째입니다. 이번에 집무실 리모델링 비용이 좀 많이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많은 비용이 들어간 건가요? 라고 상도 3동 주민께서 주셨습니다. 좀 억울하죠. 왜냐면은 구청장실 집무실을 리모델링 하는데 뭐 돈이 많이 들었다. 이제 MBC에서 나왔는 말인데요. 저희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구청장실은 얼마고, 그 다음에 우리 비서실은 얼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우리 직소민원실, 구청장하고 만나는 직소민원실 만드는 비용 얼마고 했는데 그 모든 비용들을 다 구청장 집무실 변경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제 방송이 되다 보니까 많은 시청자분들이 저 사람이 이제 돈을 많이 썼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 억울하죠. 저는 이제 제 구청장실을 반으로 나눠서 반은 제 집무실로 썼고요. 또 반은 우리 직소민원실을 조그만한 직소민원실, 침침한 민원실 지금 뭐 우리 주민들이 오시면 대부분 과에 가서 담당자들을 만나고 구청장 만나는 건 어려운데 저는 우리 직원들에게 먼저 가지 말아라. 내 방부터 먼저 오세요. 이렇게 해서 접견실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분들이 와 계시는데 그런 거 저런 거 모든 비용들을 다 하면서 돈이 좀 들었던 거를 이제 구청장 집무실로 전체를 다 포장을 해서 나가서 좀 너무 억울하고 이거를 뭐 해명 자료까지 내려고 생각했다가 뭐 굳이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저만 아니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참았는데 좀 억울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네. 우리 주민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부분이니까. 통상 뭐 그러면 이제 하시는 분들이 뭐 구의원 몇 분도 그렇게 질의하시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내년이면 갈 텐데 계획상 뭐 1년 전에 구청장실을 이렇게 합니까? 라고 하는데 그 말씀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구민들이 구청장한테 불편한 사항들 그 다음에 안 되는 사항들 정말 화가 나는 사항들을 와서 얘기하는 공간을 만들어서 구청장이랑 이렇게 만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든 그러기에 따른 비용 그 편익을 비용으로 계산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1년 일하는 그런 기간하고 생각하시는 지금 뭐 집기 바꿨다는 뭐 이런 것들 리모델링 했다는 거 이런 비용하고 비교했을 때 과연 어떤 게 큰 거냐라는 거는 생각도 한번 해볼 필요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부 구의원들도 뭐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시는데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 제가 부정질에서도 분명히 저는 후회 없다라고 이제 자신 있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 질문입니다. 주민들이 이제 또 걱정하는 게 마을 공동체, 주민자치, 뭐 협치, 뭐 이런 거가 이제 바뀌면서 혹시 사업이 예산이 줄어들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는 분 계세요. 신대방 이동 주민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건가요? 여쭤봅니다. 주민자치회가 정치 성향을 띠는 주민자치회도 생겼다고 합니다. 근데 다행히 제가 이제 동작구청장을 취임해서 알아보니까 우리 동작구만큼은 그렇게 정치적으로 편향적인 주민자치 아닌 거를 좀 확인했고요. 다만 이제 주민자치회 자치분권에 따른 이제 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보다는
인건비 위주로 나가는 게 많았다. 이거는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네를 잘 살게 하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어떤 사업을 할 건지를 고민하는 그런 직원들, 그리고 인건비로 많이 나가는 거는 이거는 안 되겠다. 또 주민자치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또 마을 공동체 사업이 있고 뭐 민간합치 사업이 있고 이게 다 각각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유사 그쵸. 중복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만큼은 좀 개선을 해야겠다. 또 마침 서울시에서 저희가 이제 서울특별시의 자치구청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이제 예산이나 그런 정책을 따를 수밖에 없는데 또 주민자치 예산이 서울시 예산이 이제 대폭 삭감되다 보니까 네. 저희 구의 예산만 가지고 할 수밖에 없었고 네. 이제 서울시에서 오는 돈이 줄다 보니까 전체적인 금액은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그렇지만 저희 구에서 그동안 했던 비용보다는 더 많이 네. 내년에 편성을 했으니까 네.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아마 주민들을 위한 사업들은 여전히 구청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아마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거라고 확실히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흑석동에 계시는 분이 또 의견을 주셨어요. 여전히 흑석고등학교 이 문제 고민들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제 오늘 뭐 대통령께도 말씀드렸다고 하는데 그 내용 조금 설명해 주시죠. 예, 오늘 대통령께 인사드리면서 이 고등학교 이전 문제가 너무 어렵다. 우리 교육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이고 성장 동력이고 정말 이 교육은 저희가 하루라도 허투루 이제 할 수 없는 정책인데 고등학교 이전 신설 문제가 이렇게 어려워가지고 어떻게 우리 100년 대계를 준비하겠느냐 라는 식으로 제가 건의를 드렸고 교육부 교육청 이 칸막이 때문에 이루어지는 사항들을 좀 과감하게 교육부에서 제대로 된 정책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드렸고요. 특히 우리 학생들의 인구가 줄고 있어서 어떤 고등학교는 교실이 남아 들어가고 어떤 고등학교는 교실이 없어서 다른 데로 가고 지금 네. 이런 형상이어서 교육부가 과감하게 네. 학교 이전 신설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개입을 해서 이것들을 문제를 해소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네. 예를 들면 똑같이 주민등록상에 고등학생 수가 관악구도 8만 명대고 우리 동작구도 8만 명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관악구에 있는 고등학교는 11개가 있고요. 저희 동작구는 6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관악구에 있는 고등학교는 학교가 텅텅 비어 있고요. 저희 동작은 학교 교실이 없어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이러한 불평등이 지속되는 것들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기왕에 교육청하고 협의해가지고 관악구에 있는 삼성고등학교 조금 있으면 폐교될 수밖에 없는 학생 수가 줄기 때문에 그런 학교는 폐교되는 것보다는 흑석동에 와서 뭐 흑석 삼성고등학교라는 식으로 해서 삼성고등학교의 명맥을 이어가면 그렇죠. 저희 동작구도 좋고 관악구도 좋은 거기 때문에 교육의 100년 대계를 위해서는 그런 대승적인 정책 네. 결정이 이루어졌고 옮기기로 했으면 네. 옮겨야 되는데 네. 그거를 또 이 교육 문제에 또 정치적인 게 또 개입이 돼서 옮기기로 한 거를 지금 와가지고 다시 없던 것으로 하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교육청에 네. 소송까지 제기하면서 강력하게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만 교육 학교 문제는 저희 동작구청장이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어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강력하게 대통령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아마 학교 문제도 이게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말 아이들의 교육, 미래에 대한 부분이고 또 우리 학부모들의 또 관심에 대한 부분이라서 아마 조금 힘드실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용기 잃지 마시고 우리 흑석동 인치를 위해서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또 어떤 분도 질문하셨네요. 이분은 장승배기로 구청 청사가 이전되면 노량진 부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예, 이 동작구청에서 이제 그 새로운 청사를 짓는 비용을 부담하는 게 아니고, 이제 국토교통부 이제 LH에서 대물 변제 투자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동작구청에 있는 땅을 주고 대신 그 땅의 값어치만큼 이 장승배기 쪽으로 옮겨서 건물을 지어주는 대물 변제 방식의 투자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동작구청 현재 이 좋은 땅 부지, 그렇죠. 이 부지는 LH가 가져가게 되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장승대기에 새로운 청사를 얻게 되는 셈인데, 이 부지는 이제 LH에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서 있지 않아도 LH가 하는 업무가 주상복합으로 집 짓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나중에 LH가 어차피 건물을 짓고 들어오게 되면 저희 서울시나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어떤 건물이 들어오는지 소상하게 우리 국민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도 그래도 우리 노량진의 주민들을 위한 뭐 여러 가지 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기부채나 받을 수 있는 뭐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이 물어보셨어요. 대방동에 있는 주인입니다. 요즘 유행하고 있는 MBTI 혹시 아시나요? 성격 유형 검사. 네. 혹시 구청장님의 MBTI 어떻게 되나? 저는 그거는 뭐 해보지는 않았고요. 아, 네네. 저는 뭐 기본적으로 뭐 MBTI라든지 그 뭐죠 그 사주라든지 예. 뭐 이런 거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묻지 않습니다. 제가 딱 보니까 ISTJ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뭐 서서히 이제 청년님께서 저한테 20분만 할 거야 그러시긴 하셨는데 분위기가 좋으니까 계속 지금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동작 FM 두 번째 오신 거죠? 선거 때 한번 오시고. 예, 후보 때 네, 한번 후보 때. 초청해 네. 주셔가지고 이 자리에서 앉아가지고 제가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네, 오셨는데 어떻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마을 미디어 또 우리 동작구의 이런 주민들이 중심이 되는 미디어들 어떻게 이렇게 계획하고 또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 좀 알겠습니다. 후보 때는 정확하게 동작구에 어떤 미디어가 있는지 정확히 파악이 안 됐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동작 FM에 대해서 이런 시설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일단 이런 동작 FM의 규모가 또 동작 구민들에 대한 들이 생각하는 그런 동작 FM의 그런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있는 거는 조금 놀랍다. 네. 서울시에 있는 또 한 자치구의 그런 FM 방송인데 네. 좀 시설이 너무 열악해 보인다. 제가 구청장이 되면 우리 동작구의 미디어들을 네. 조금 좀 살펴보고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제가 갔었죠. 기억을 정확히 하시는군요. 네. 네. 근데 제가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우리 동작 미디어에 저희가 지원하는 내용이 이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저한테 쓴소리를 하든 좋은 소리를 하든 저희 동작구에 기반을 두고 동작구의 그런 미디어를 하기 때문에 그런 발전, 상생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네, 기대가 또 크게 큽니다. 네, 이제 뭐 거의 맞춰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이제 구청장님께서 앞으로 나는 이런 구청장으로 기억되고 싶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뭐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는데 저는 그 전에는 이제 제 욕심을 앞세웠습니다. 어떤 구청장이 되고 싶으냐라는 이제 언론에서 많은 인터뷰를 하시는데 우리 국민들이 정말 잘 뽑았다. 내가 정말 저 사람 뽑기를 정말 잘했구나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구청장이 되겠다라고 했었습니다. 좀 요새는 좀 바뀌었습니다. 진솔한 솔직한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만큼만 하겠습니다. 너무 허황되게 너무 거짓말이 있는 것처럼 조금 더 보태서 얘기하는 것들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솔직하게 진솔하게 해야겠다. 선생님 굉장히 좀 솔직하신 편이세요. 제가 이렇게 봬도 오늘도 아주 솔직하게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박일환 구청장님의 많은 부분들을 매력 있다 뭐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저도 이제 인수위원 하면서 이제 뵈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정말 열정과 전문성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 좋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청렴하고 또 정말 갖고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솔직함으로 주민들을 대하는 모습들이 높이 평가받을 수 있는 분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동작 FM을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시면서 많은 부분 우리 박일학 구청장님의 새로운 이미지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구청장님 마지막 인사 한번 해주시죠. 예. 동작 FM 시청자 여러분,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제가 후보 때 와서 한번 인사드렸었고, 또 다시 와야 된다 하면서, 뭐 수혜도 있고 해서 못 왔는데,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다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제가 반드시 지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동작구, 그리고 특히 우리 동작 FM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희 동작구청의 공무원들을 믿으시고 저희들이랑 같이 우리 멋있는 새로운 정말 베스트 밸류 시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동작구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